마지막 주제는 이게에서는 외교를 해놨는데 외교를 정치 개혁 지금 선거구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지만 국회의장이 받고 이번에야말로 선거구제 개편을 이루가 될 때다 해가지고 지금 초당파 정치개혁 모임이 30일 날 한답니다. 이 발족을. 그래서 150명을 넘기겠다. 가반을 넘기겠다는 거죠. 이래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 소장님 이번에는 뭔가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여권 의원들을 다 몰아넣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대통령 선거 직전이나 이럴 때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척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점점 더 대통령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고 이걸 처음에는 윤 정권이 5년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정권으로서 탄생되었다는 이런 느낌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을 제거하고 5년을 갖다가 대통령 중심제로 끌고 가는 부분을 위해서 총선 승리에 모든 걸 다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 지금 선거 구조 개편 이런 이야기를 던진 것은 야권의 내부의 어떤 교란을 위한 일종의 카드지 진지하게 여건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 구조를 바꾸고 그것과 연결되는 권력 구조를 바꿀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다만 내년 총선 전에 뭔가가 예측치 못한 어떤 지금 윤 정권으로서는 재난 가까운 사건이 하나 와서 윤 정권이 권력 운용에 굉장히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다시 20%로 내려가고 헤매는 사태가 오면 이걸 던져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적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요. 실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구를 바꿔라 또 무슨 이혼 집중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자라고 막 열화 같은 의지가 있어 보면 국민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권력 구조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쪽에 상당히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지. 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낼 생각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황 소장 생각하고 황 소장 생각하고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거구제의 지금 변화 개혁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 소위 말 87년 체제에서 지금 완전히 뿌리 내린 이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진영 간의 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저는 결코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가려는 하나의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선거구제를 어떤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제안한 부분은 저는 박수치고 환영을 하지만 문제는 그 진정성보다는 이 좀 판 흔들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좀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중대 선거구제를 꺼내서 이 신년의 전국의 하두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탁 물었잖아요. 물으면서 정치개혁의 그런 아젠다 자체를 선점해버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어머니 일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꺼냈던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번 21대 총선 때 적용됐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 선거법을 그때 통과시킬 때 민주당과 친여 무소속이 합심해서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준연동형제의 비례대표제를 폐기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집권을 하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뭔가 단초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중대 선거구제의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의도 자체는 진정성보다는 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학적 의도다. 저는 그러고. 지금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세 가지 문제로 갑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갈 것이냐, 내각제로 갈 것이냐, 또는 이원칙제로 가느냐 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그 양당 구조의 폐해를 해소시킬 것인가. 그게 중대 선거구제 문제로 가는 거고. 다음 그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냐. 항상 이 세 가지로 나중에 다 귀결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 경험상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대통령제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로 인한 성과가 더 내각제보다 훨씬 많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다 운영해봤지만은 아무리 정치 이론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필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어영정당화됐던 것만 기억밖에 안 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취지와는 달리 비례대표원들이 제대로 직능 대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뭐 정치학자들이 모여갖고 비례대표 늘려야 되는데 참 한심한 소리 한다라고 했는데 비례대표 늘린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는 비례대표가 실패를 했고 그 성공 방안을 찾고 나서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정치 어떤 경험상 이미 결론이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 중대선거제로는 소선거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 여론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개혁의 명분과 그 개혁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정치개혁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비례대표가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듯이 사실은 이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치 제대로 똑바로 못하고 제대로 그걸 운영 못한 자기 능력을 제도 탓하는 것이지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갖고도 잘못 운영하면은 이런 문제 지금 이 소선거구제 문제된 게 과연 제도의 문제이겠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소선거구제를 악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지금 이런 정치 형태와 이런 그 풍토가 안 바뀌면은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나 어차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유신 때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유월항쟁을 통해서 소선거구제가 다시 들어오면 소선거구제 상당히 정치 개혁적인 그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유신 때 중선거구제라는 게 이 한 선거구제 이명했잖아요. 양당 오히려 양당 고착하고 그 간제 야당을 갖다가 양산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적인 의미의 소선거구제가 있는데 사람들 인식이 그래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 30년간 지금 소선거구제라는 게 이번 21대 총선에서만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힘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8%였잖아요. 8%인데 실제 의석은 180석 대 103의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그 대표성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결합돼 가지고 영남에는 아예 민주당은 없고 호남에는 그 국힘이 없고 뭐 이런 식 되고 이것이 점차 이 진영 대결로 가중하게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대만 잘하면 상대방만 거꾸로 때리면 자기가 당선되는 이러니까 정치가 혐오 정치가 되고 극한 정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성자 독식의 어떤 이 양당 고착화 되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가 정치계 그걸 주창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 툭 던졌는데 그 전에 간저 정치를 했단 말이죠. 간저 정치를 갖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을 갖다가 새로 이제 집들이 한다는 격으로 해서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딱 던지니까 특히 이제 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막 대통령이 하면 마치 곧 이루어질 듯이 막 뛰었을 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조영 원내대표가 한 번씩 조영 뺐죠. 원내대표는 마지 못해가지고 의원들 간담회를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다른 메시지, 다른 안건 던졌을 때는 안 그랬죠. 전부 다 막 지질세라 앞장서서 그것을 주창하고 막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추기고 이랬는데 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윤이 이야기했나 할 정도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건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의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조율하고 해보자라고 해서 제기된 게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보고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계몽군주로서 본인 이미지를 즐기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뭐 이 연초에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3대 개혁을 내걸고 이 뭡니까 그 노동개혁, 이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을 내걸고 또 정치개혁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계몽군주는 그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상당히 계몽군주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던졌을 때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게 정말 우리 정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고 전부 다 정말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데 참 그거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다행히 초당파 정치개혁 모임이라고 그분들은 그걸 얼마나 늦게 왔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김종인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진짜 386이 이 여러 비난과 비판과 자기 반성을 했으라도 꼭 하나는 하고 떠나라. 그 하나라 꼭 해야 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희구했던, 갈급했던 선거구제 개편이다. 제가 그 생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랬어요. 이 선거구제 개편만 받으면 자기는 뭐라도 할 수 있다. 왜냐? 이 선거구제 개편이 소선거구제에서 바뀌는 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제를 갖다가 해결해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완벽하게 100% 해결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망국적인 이 양당 고착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뭐가 여지가 생기게 되고 제3당, 4당, 다당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례대표제라는 게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뭔가 비례대표제 우리가 그 사람들 인정하는 것 같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엘리트 정치가 이제 파산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파산된 거고 국민을 닮은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여러 계층에서 서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한국 정치의 어떤 이 개혁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아마 방법을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회 전원위원회 정치개혁 특위에 맡기가 도저히 안 된다. 될 수도 없다. 이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지도부도 모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0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한 60% 정도가 이 의견이 모이는 안으로 가자. 그것을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정말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로서 그리고 386이 정말 그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엔 그 훈장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섰다면은 그 역할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행결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일도 매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계몽군주로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거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근데 정치인들 저는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비례대표를 강화해 놓고 위선 정당을 만들어가 나눠 먹는 도둑놈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예?
내 걸기는 이상적으로 내 걸고 현실적으로는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을 때 지금 선거구가 뭐 예를 들어서 200뭐한 67개입니까 이래 있는데 그렇게 있나요? 253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대 선거구제로 해서 100개나 150개로 됐을 때 현직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그만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고 복수 공천을 해가지고 예? 중대선거구제의 한 선거구 안에 우린 2명, 3명을 공천하겠다 하면 결국은 또 비슷한 일이 되고 방금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정당이나 다양성을 갖추는 부분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수 공천에 있는 못할 거고 전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위성정당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편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진정성을 좀 보여야지.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게 제도를 바꿔놓고는 또 거기서 해먹을 거다.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거고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다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놔도 제도로 빠져나가는 대책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이거는 절대 이야기- 그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그러보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위성정당 이야기하니까 그때 정기특위 간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봤죠. 지금 뭐 정치개혁 이 과제를 이야기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그때 왜 그래 됐냐? 국민들이 그때 민주당은 가치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 근거를 상실해 버렸던 거 아니냐? 맞다 이게. 맞지만 자기가 그때 선거 한 달 전인가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놓기에는 정말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용기가 안 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정치개혁에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우상호 의원도 지금 불출마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은 다음 총선은. 다음 총선은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 멋지게 한번 그것을 국민 신뢰 속에서 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 불출마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 그렇죠. 이게 집단적으로 불출마를 통해서 자리를 내놓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이런 선거제 개편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지난번에 위성정당 때 민주당이 자기들은 안 받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그때 명분이 있었잖아.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에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내겠다. 그게 뭐 어찌됐든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는 이야기였다고. 하지만 자기 개편을 주도했고 현 입장에서 좋다 그럼 내라.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했을까? 저는 국민을 신뢰 안 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을 신뢰 안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밀고 나간 사람들, 그래서 이 민주당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국민들이 신뢰를 잃게 사람들은 이게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민주당의 소가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바보 노무현이 왜 그렇습니까? 뻔하게 질 것 뻔하게 알면서도 정치적 명분과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제도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좋다. 우리는 의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소정당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의석이 아니라 우호정당들 소위 말하는 그죠? 진보정당들이 훨씬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물꼬가 터졌을 거고 그렇다고 좀 더 쉽게 지금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도 갈 수 있었을 건데 사실은 그때 뭐 얼마 전에 김종민 의원이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 자신은 망했다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계획 자체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때 바보 노무현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망가한 거죠. 사실. 이게 정치 불신이 근본적으로 왜 생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찰해서 그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그 과정이 뭔가는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이번에 이 중대선거구제 해서 한 1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복수공천하겠죠. 이게. 네. 근데 아마 10명 뽑는 그런 선거제는 아닐 것이고
복수의 중대 선거구제라 그러면은 한 서너 명 정도 뽑는 정도까지를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서너 명은 대선거를 할 수 없죠. 그건 중선거고. 지금 대선거구제만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난하나 그럴 거예요. 무슨 10명을 넣어 한 선거에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구제를 국민들은 뭐 개념이 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 근데 선거구제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중대 선거구제는 저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를 탈피하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이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권역별 정당 명부제, 뭐 정당 명부 비례대표. 사실은 지금 뭐 뭐 조금 작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디는 100% 비례대표제거든요. 그거는 그 비례대표제는 따지고 보면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최소한 그러니까 지역구 뭐 300명이면 150대 15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누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독일식으로 정당 명부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하고 또 안 맞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지역구제 자체보다는 비례대표제를 넓히는 것이 저는 맞다는 근데 생각이 유럽의 이제 지역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라는 거는 유럽의 정당이 자생성이 있다는 거죠. 지역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식으로 운영되는 데서 지역별 비례대표 명부로 한다면 그 명단을 과연 시도지부가 작성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니까 이게 그런 당내 문제죠. 민주주의가 또 문제인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그 현실적 가능한 부분에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왔는가 봤지만 계몽군주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힘 당 대표를 저런 식으로 이렇게 쳐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되면 참 해법이 어디 있나 싶은데 하여튼간에 그 정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그 정당들이 결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갈 건가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친구들인 386들이 386 강을 넘기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리면서 좀 그 길에 먼저 이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당은 돌아가고 또 국민들을 갖다가 지지하는 국민정당은 또 돌아간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